Hello, 안녕하세요. 헬로 현입니다. 제가 이 전 영상에서는 왜 아이폰 XS를 버리고 새로운 핸드폰을 사기로 했는지, 그리고 왜 아이폰 14 프로 대신 아이폰 14 기본 모델을 선택했는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폰 XS에서 아이폰 14으로 넘어갈 때 일반 사용자로서 체감되는 차이점들을 중점으로 아이폰 14을 리뷰할게요. 아이폰 XS에서 아이폰 14으로 넘어갔을 때 체감되는 차이점은 크게 5가지 정도 있었어요. 배터리, 용량, 디자인, 카메라, 그리고 프로세서. 일단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배터리였어요. 아이폰 XS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4년 정도 사용해서 배터리 성능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여기 설정에서는 교체를 하라고 추천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이폰 14는 산지 한 달 정도 됐으니까 당연히 배터리 성능 상태가 지금 100%예요. 그리고 실제 배터리 용량도 23%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하루에는 배터리 용량의 50% 정도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100%로 충전하고 나가면 자기 전에 충전할 때쯤 보면 여전히 배터리가 한 50-60% 정도 있어요. 가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 날이 있는데 이날에도 100%를 다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주말에 거의 아예 핸드폰을 안 볼 때도 있는데 이날은 배터리를 25%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14의 배터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전에 아이폰 XS를 사용했을 때는 배터리 걱정 때문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야 할 것 같은 날에는 꼭 보조 배터리랑 충전선을 같이 들고 다녔어요. 이 보조 배터리가 좀 용량이 커서 8000mAh예요. 그래서 이거를 챙기면 같이 여행 간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이걸로 충전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대신 이게 꽤 무거워요. 참고로 아이폰 XS는 179g 정도이고 아이폰 14는 180g 정도이어서 두 핸드폰의 무게 자체는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아이폰 XS를 사용하면 이 보조 배터리를 같이 들고 다녀야 하는데 충전선을 제외해도 이게 무려 246g이어서 핸드폰 자체보다 더 무거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체감되는 차이점은 바로 저장 공간이에요. 저는 아이폰을 살 때 항상 가장 작은 저장 공간을 가진 모델을 사요. 그래서 아이폰 XS는 64GB 모델을 사용했어요. 제가 아직 이 핸드폰을 리셋하진 않았고 앱들만 좀 많이 지운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64GB 중 40GB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이거를 메인 폰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때는 64GB 중 60GB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 아이폰 14는 가장 작은 저장 공간이 128GB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다 옮기고 새 핸드폰을 사서 신나서 새로운 앱을 이것저것 많이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8GB 중 64GB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장 공간이 작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아이클라우드 2TB 플랜을 사용하고 있고 사진들을 아이클라우드에 연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진 아니면 저화질, 썸네일만 핸드폰에 저장하고 원본은 다 아이클라우드에 있어서 필요할 때 다운로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장 공간을 64GB에서 128GB로 늘린 거는 딱히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128GB를 사용하니까 좀 더 여유로워서 다양한 앱도 다운받을 수 있고 아이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오래 찍을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큰 차이점은 디자인이에요. 앞면만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아이폰 XS는 iOS 16으로 업데이트 안 해서 그나마 구분을 하기 좀 쉬운데 노치가 있는 앞면 디자인은 꽤 비슷해요. 대신 뒷면을 보면 차이점이 느껴지죠? 일단 색깔이 다르고 아이폰 XS가 좀 더 유광이어서 빛을 더 많이 반사해요. 그리고 카메라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고 옆면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폰 XS는 옆면이 동글동글한데 아이폰 14는 옆면이 평평해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아이폰 14의 카툭튀가 훨씬 더 심한 게 바로 보여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4 블루 색깔이 처음 나온 색깔이어서 친구들이 보면 바로 새 핸드폰이라는 것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예쁘다고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카메라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폰 XS도 뒤에 카메라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1배 줌 카메라이고 하나는 1.7배 줌 망원 카메라예요. 그리고 아이폰 14는 하나가 1배 줌 메인 카메라이고 하나가 0.5배 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예요. 그래서 둘 다 카메라를 열어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은 아이폰 XS이고 오른쪽은 아이폰 14이고 일단 기본 사진 모드부터 살펴보면 아이폰 14는 신기한 게 1배 모드로 찍을 때도 초광각 카메라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 위아래 외곽 부분도 반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 14에서는 초광각 카메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밑에 0.5배를 누르면 빨리 전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물 사진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이폰 XS에서 인물 사진 모드를 바꾸면 이게 1.7배 줌 망원 카메라로만 가능해서 이렇게 줌인이 돼요.
그래서 아이폰 XS를 사용할 때 음식 사진을 인물 사진 모드로 찍으려면 좀 많이 뒤에서 찍어야 해서 일어나서 찍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반면에 아이폰 14는 망원 카메라가 없고 1배줌에서 바로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왼쪽 손에 든 아이폰 XS를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 사진을 찍을 때도 그대로 앉아서도 예쁘게 찍을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아이폰 XS로 아이폰 14 인물 사진을 찍으려면 이게 너무 가까워서 아웃포커싱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아이폰 14 인물 모드로 찍은 음식 사진 예시들이에요. 그리고 아이폰 XS랑 아이폰 14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좀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그냥 걷다가 찍은 자전거 사진인데 어떤 게 아이폰 14 사진 같나요? 바로 오른쪽 사진이에요.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하고 자전거 바퀴를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더 돋보여요. 그리고 아이폰 XS 사진은 좀 더 블러 처리가 된 뭉개진 느낌이고 색감이 조금 더 따뜻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이폰 14으로 찍은 사진에서 옆에 건물 디테일이 더 선명해요. 그리고 하늘 색감도 좀 다른데 아이폰 XS 사진이 좀 더 핑크 느낌이 나고 대비가 낮아요. 이번에는 아예 건물 사진을 비교해 볼게요. 이제 어떤 사진이 아이폰 14 사진인지 알아맞힐 수 있겠죠. 이번에도 오른쪽 사진이에요. 창문이나 벽 디테일이 훨씬 더 잘 담겨 있고 하늘 색감도 좀 더 파래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전반적인 풍경 사진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줌 화면 화질이 많이 깨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줌 200까지는 화질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색감이 완전히 다를 때도 있어요. 아이폰 XS 사진이 조금 더 노랗고 핑크한 느낌이고 아이폰 14 사진이 실제 색감이랑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아이폰 14 사진이 더 선명하고 뒤에 배경 아웃포커싱이 조금 더 잘 돼요. 색감 차이는 이렇게 후보정으로도 충분히 보정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아이폰 14 사진이 니트 디테일이나 피부 주름을 훨씬 더 잘 담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사진 찍으면 아이폰 XS 카메라가 좀 많이 별로였는데 아이폰 14는 나이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노출 시간이 증가해서 빛을 더 많이 모아서 사진을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요. 두 사진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아이폰 XS랑 아이폰 14으로 각각 좀 어두울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두 배로 줌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차이가 더 느껴지죠. 그리고 동영상을 찍을 때도 아이폰 14에서는 0.5배의 초광각 카메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4부터 액션 모드가 새로 생겼는데 이게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흔들림 보정이 엄청 잘 돼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일부러 엄청 흔들면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찍은 결과물을 보면 놀랍게도 흔들림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걸으면서 찍은 다른 액션 모드 영상이에요. 이것도 꽤 부드럽게 흔들림이 많이 보정됐어요. 흔들림을 보정하면서 영상이 많이 크롭되기 때문에 액션 모드로 바꾸면 자동으로 0.5배 초광각 카메라로 바뀌고 마지막 영상은 결국 1배의 기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랑 비슷해져요. 그리고 시네마틱 영상 모드도 새로 생겼던데 저는 이거는 아직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칩셋이 A12에서 A15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살짝 체감이 되더라고요. 전에 말했듯이 저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안 해서 그런지 A12 칩셋에도 크게 불만을 가진 적은 없는데 유일하게 A12 칩의 한계를 느낀 거는 인스타그램 앱으로 릴스를 편집할 때였어요. 아이폰 XS로 릴스를 편집하면 앱이 좀 많이 느리고 불안정해서 가끔 튕길 때도 있어서 임시 저장은 필수였어요. 그런데 아이폰 14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릴스를 편집해도 느려지지 않고 한 번도 튕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제가 하드코어 게임을 하는 게 아니어서 엄청 체감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폰 XS를 쓰다가 아이폰 14으로 넘어가면 내가 새로운 핸드폰을 쓰고 있구나 느껴지는 5가지 포인트를 위주로 아이폰 14을 리뷰했어요. 이번에 아이폰 X 또는 XS를 오래 쓰다가 아이폰 14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헬로현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노션 영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다음에 봐요. 빠이!